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우리 부산 웹툰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웹툰 산업협회 서범강 협회장님과 강동대학교 김한재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작가님과 기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네 분께서 의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 최인수 대표님, 오영석 작가님, 스튜디오 519역의 배민기 부국장님, 진 엔터테인먼트의 진민기 대표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6분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산 만화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웹툰 산업협회 서범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학과 교수 김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작가님들 소개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토리 작가고요. 대표작으로는 통독고가 있고 어저께 런칭한 드라마 크라임 퍼즐 원작 웹툰 스토리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로서는 필명은 하마탱을 쓰고 있고요. 이름은 최인수라고 합니다. 주로 개그라든가 시사 만화, 카툰, 짧은 형태의 만화들을 작업해왔고 최근에는 스토리 쪽으로 좀 써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1구역의 부국장이자 네이버 모교 웹툰 무사만리행을 연재 중인 웹툰 작가 배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웹툰 CP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진기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늘 여쭙게 되는 뻔한 질문이지만 몇 가지 질문을 몇 가지 질문 중에서 꼭 필요한 질문, 뻔한 질문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부산 만화의 현황은 어떠신지요? 네, 오영석 작가님부터 먼저 네네네. 진행해 주세요. 네. 이 자리가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먼저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이제부터 그냥 시작을 합시다. 네, 현황은 꼭 부산 만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웹툰 전체가 다 비슷한 현황일 것 같은데 이제 부산도 이제 스튜디오를 만드는 작가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후배 작가들이 이제 발굴해서 멘토링 해주고 이게 연재시키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물론 지금도 직접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랬던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조금 약간 선배의 자리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후배들 끌어주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대물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저 사실 조금 의미 있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컨텐츠라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이 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웹툰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부산에서는 좀 옛날 90년대 출판 만화 때부터 일종의 그 작가들끼리 모임 아트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모임이나 작은 소규모의 시스템들이 모이고 모이다 보니까 부산에 꽤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게 됐고 그러다가 부산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의 작가들이 있으면 우리끼리 한번 꼭 수도권에 뭔가를 좀 뭐랄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단체가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 웹툰 센터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것도 결국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간은 수도권에서만 좀 가능했던 것들이 적어도 부산에서는 그러니까 한강 이남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는 부산에서는 뭐 우리끼리 좀 뭔가 할 수 있는 요 정도 어떤 뭐 인프라가 갖춰진 것 같아서 저는 향후 1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정도가 있었는데 되게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부산에서는 조금 더 우리만의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같은 것도 좀 듭니다. 우선 그 진기민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앞에서 작가님들께서 먼저 좋은 거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일단 조금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 산업 현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뭐 작가님들 웹툰 센터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고 뭐 매년 또 웹툰 관련으로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진흥원에서 이제 업체인 제가 봐도 이제 진흥원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산의 현재 이제 웹툰 현황이 되게 좋아지지 않았나 뭐 이제 작가님들 작업 여건으로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이제 5회잖아요. 그냥 구경을로 시작을 했던 이 참가였는데 진짜 너무 부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그런 분위기들을 부산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힘이 별로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지금 한 10년 정도? 네, 좀 재미있는 거는 지금 부산시의 어떤 뭐랄까요 당면 과제가 이 젊은이들의 유출을 막자라는 건데 이 부산 웹툰에서 그래도 어떤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기서는 좀 웹툰 작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적어도 우리만의 몫은 해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끼리는 그렇게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지방 작가님들도 계신데 부산에 가면 어떤 뭐 지원을 좀 얻을 수 있나 이런 걸 좀 관심 가지는 분도 되게 있어요. 아니 자화자찬이 아니시라요. 진짜 제가 저기 정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만큼 이렇게 끈끈하고 그리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웹툰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정말 만화가가 주인공인 이런 페스티벌로 이끌어내는 데를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들을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이걸 더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김한재 교수님께서 일단 말씀을 주신 김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웹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저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에서 이런 어떤 좀 성공적인 웹툰 페스티벌을 좀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사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취약점으로 생각한다라는 점이 있다면 우선 최인수 작가님께서 좀 먼저 말씀 주십시오. 네. 제가 생각해도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전국 어느 페스티벌에 견접해도 참 특색 있고 그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또 작가들이 모두 이 행사에 관해서 약간의 주인 의식, 뭐 부채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생각하고요. 시작은 뭐 조그만 어촌의 마을 축제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으쌰으쌰하는 기분들. 제 기억에는 첫 회 치르고 뭐 예를 들면 진흥원 분들, 뭐 감독님 막 눈물 흘리고 막 오바를 하더라고요. 저 왜 울고 있지 했는데 그 마음이 아마 이게 뭐랄까 어떤 메이저라든가 뭐 어떤 서울이라든가 중앙 못지않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어설프게라도 좀 해와서 좀 그랬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벌써 이래저래 하다가 5회까지 맞았는데 제가 그때 예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남정훈 총감독님은 정말 역할이 크셨거든요. 거의 뭐 개국 공신이었고 아마 제가 볼 때 모든 행사는 5회차 정도 되면은 관행에 뭐 관성에 좀 젖을 거고 그때쯤 행님은 쫓겨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요?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벌써 진짜 5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다크서클도 껴 있고 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
자,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관심사는 아닐 거고, 지금까지 어째저째 작가님들의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뭐 강제적 재능 기부, 지금 또 정당한 대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면 모든 기업체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뭔가 팽창하려면 어떤 조직의 제대로 된 구성,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조금 미리 앞서서, 그러니까 총 1년 동안 이걸 준비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계산적으로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행사를 꾸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작은 오천 마을이 아니고 이제 부산이죠. 이제 부산에서 부산답게 부산 국제 웹툰 페스티벌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작가님들 지금도 저 의자에 모든 관객들이 다 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코로나라서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시를 둘러다 보면은 지금 새로운 신진 작가님들의 그런 위치를 많이 찾아주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신진 작가님들이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10대, 20대 이렇게 작가님들 모두 이제는 알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거예요. 저도 신기하거든요. 옛날에는 누구 작가 거의 다 알았었어요. 모든 사람들 이름과 뭐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걸 알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모르는 20대 작가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좀 어떤 이어가자면, 지금 20대, 그러니까 뉴노멀 시대니까 그분들의 눈에는 또 우리들이 또 하나의 기성세대가 되어 가고 있고, 꼰대가 되어 가고 있고, 말 잘 안 들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이 때 그 40, 50대, 뭐 저 같은 경우는 30대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자라는 어떤 좀 움직임을 제 나름대로는 새 운영진에서는 좀 시작하려고, 다음 그 운영진은 제발 20대나 30대 주축으로 해서 좀 말아먹어도 괜찮으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어추 만들어서 좀 인수인계를 할 테니까 어떻게든 그쪽 세대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좀 다양하게 할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가, 저는 우와 우리 조직 이러면서 어떤 소속감이 옛날보다 진하거나 끈끈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건 당연한 거고, 모든 소모임들 소조직들이 당연히 있어야지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대표적인 중앙 조직임내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거 할 생각도 없고, 그냥 같이 있어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주고받네 정도면은 족하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한 3년 정도 하고 탄핵 안 당하고 무사히 그 어떤 자리 내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보태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조직이건 혹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 뭐랄까요, 좀 강력한 리더십 같은 게 좀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좀 뭐랄까, 좀 야 막 형 따라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좀 선후배 관계, 그리고 어떤 그때 아직 작가들이 200명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조금 뭔가 어떤 우리끼리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되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끈끈하게 뭉쳐서, 이게 좀 다른 지역이나 혹은 타인이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 혹은 뭐 텃세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원도 굉장히 많아. 200명이 이제 넘어가는 숫자가 됐고, 아까 저 최인수 대표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는 20대 어린 작가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는 꼰대가 되는데 두려움은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영석 전 대표님 때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끼리 이를테면 출구 전략 같은 걸 생각해 본 적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이게 잘 넘겨지고 멋있게 단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필요 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리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작가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 어리신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만해야 안 되나, 인수 형님, 우리 그만해야 안 돼요?
원래 모든 어른들이 나까지는 하고 이제 물려줄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그럴까봐 항상 언제든 자유롭게 탄핵을 하시라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수하는 거 반드시 보시라. 그러니까 감시를 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모양새 좋게 인수인계하고 박수 치면서 떠나고 이게 제일 좋은 모양새인데 인원이 커지면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 정도면 교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절반 정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고 운영진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그 절반의 절반은 싫어할 것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좀 응원할 것이고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뭐 평범한 조직의 선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 게 사실 만화가들은 우리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나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근데 과연 20대 저기 친구들 같이 할 수 있겠죠? 내년에? 잘할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작가님들께서는 약간 꼰대 공포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되게 기회가 아직 안 돌아간 후배들 먼저 되게 챙겨주려고 하고 꼰대짓 안 해요. 안 하고 잘 챙겨주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하셔야죠. 아직 30대신데 그렇죠. 아직 5년밖에 벌써 안 됐는데요.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그쵸. 아니 근데 사실 저희는 이 웹툰 페스티벌이 1회만 하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회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있는 힘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했는데 1회가 너무 잘 되어 버려서 이제 2회가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너무 좋은 행사가 되어 버려서 어떤 작가 한두 명이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기회가 그간 좀 덜 갔던 작가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기회를 그러면은 좀 더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걸 고민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현 연대 운영진 고민도 그건데요. 이제 저희 고민은 이렇다 하고 이제 어떤 뭐랄까 동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몇 년간 거칠 것 같은데요. 초장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약간의 서로 혼선은 있었지만 뭐 웹툰 어워즈의 성격 자체를 조금 더 신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각계각층의 혹은 필요하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분야나 멘토나 서포터들 우리 기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혹은 PD님들 그런 분들도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상금은 될 수 있으면 뉴스타 상을 더 늘려서라도 신인 쪽에 다 배분하고 위쪽이라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성세대 쪽은 명예만 뭐 고맙습니다 공로상 뭐 대상 주는데 상금을 안 주는 거죠. 실리는 밑에서 명분은 위에서 뭐 요런 그 의견이 운영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운영진의 의견은 연대 전체 의견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득을 해보고 또 안 되면 금방 후퇴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저같이 돈 없는 기성세대는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가난한 위에 맞아. 이 작가님 방송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한번 그거 주식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되게 그 분위기 좋은데 저는 좀 진지한 질문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런 역할로 웹툰 산업협회 회장을 이게 앉혀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아까 20대 30대 작가분들끼리의 어떤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가분들 간의 이렇게 세대 간 소통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제 작가분들과 기업 간의 소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큰 그 웹툰의 어떤 성장과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상생이라는 공동의 키워드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좀 한 분씩 다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번엔 진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상생이라. 근데 지금은 저기 부산에 계신 작가님들도 각자 이제 다 수많은 다른 업체랑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는 구조거든요. 뭐 연대가 한 번에 뭉쳐가지고 연대랑 어떠한 한 업체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생은 뭐 지금도 뭐 못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못 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다만 앞으로 조금 더 잘 되자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진흥원의 요구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웹툰 페스티벌 같은 자리도 되게 괜찮은데 오늘도 비즈 미팅을 하기는 했거든요. 업체들하고 작가님들하고 했어요. 이제 신인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이런 기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조금 더 자주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이 업체분들을 이렇게 뭐 소환이라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긴 좀 힘드니까 이런 비즈 미팅 자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생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기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우리 부산 만화연대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음으로 양으로 좀 업체들과의 관계랄까요, 업체에 대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이 그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작가들 중에도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고 업체들 중에서도 진짜 양아치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작가들이 좀 대부분 보면 작가분들이 좀 업체 이러면 일단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뭔가 날 해쳐먹으려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이게 시스템이고 이런 게 막 이런 어떤 약간의 선배들의 캠페인 같은 비슷한 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인식이 나아진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업체들, 회사들도 우리 부산의 작가들은 적어도 어떤 최소한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있는 작가들이다. 혹은 그래도 대화가 좀 된다. 저 사람들이 작품을 함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은 가지고 있는 작가분들이다라는 서로 간의 이미지를 계속 개선하고 가져나가기 위한 그동안은 좀 선배들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자리였다면 이제는 조금 대놓고 어떤 캠페인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답변을 안 들었으면 아쉬웠을 것 같은 되게 공감 가는 그런 답변 주셨고요. 일단은 그 작가분들께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주기 위한 노력과 캠페인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인수 작가님, 오영석 작가님부터 먼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건너뛰는군요. 네, 원래 작가들이 상생과 소통을 잘 못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도 많이 하고 일단 뭐 만약에 에이전시가 있다면은 에이전시한테 스스로 떼주는 것 자체를 또 아까워하고. 그래서 이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배민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이제 나는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랑 직접 계약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작가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언제 기회가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웹툰산업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작가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모두가 좀 알 수 있도록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주 내려와서 좀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런 스킨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웹툰 산업협회에서 정보 제공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웹툰 산업협회가 그 산업협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체적으로 요 작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업에서 좀 잘못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키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교류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수 작가님께서도 말씀 주시죠. 예, 이런 주제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작가들 대상으로 제가 요 주제를 조금 가끔 특강하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필요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크게 나눴던 거는 나눠서 보고 있는 거는 작가나 이제 창작계, 그다음에 산업계, 그다음에 교육계,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 요 정도로 나누고 있고 그 나머지는 또 독자군들이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작가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소통도 잘하고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작가들이 또
작품만 하는 게 아니고 협업도 하고 전직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다른 뭐 유튜브 촬영도 하고 또는 글만 하거나 그림만 하거나 막 분업화돼 있고 하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많이 취합은 돼요 지금은. 근데 어떤 그 작가 혹은 뭐 비작가 이렇게 틀로 나누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공무원의 세계는 어떤지에 대한 그 몰이해가 있고 또 산업계에 대한 그 뭔가 뜬모를 약간 의심 혹은 경계 같은 게 있었고 학계도 만만하죠. 욕하기 딱 좋잖아요. 논문 누가 읽어 뭐 이런 거 뭔가 항상 타 분야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뭐 오타쿠처럼 굳이 보일 필요는 없잖아. 우리가 하고 다양하게 알아놓자, 뭐 이해하자. 그 어떤 생태계는 같이 가는 거잖아. 이런 얘기들을 몇 년 전에 하다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제 효과가 아니고 저는 가만히 있었고요. 그 작가들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점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누구나 취미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온 목숨을 다 걸어가지고 작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10년 동안 어떤 작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뭐 자본을 투자 받아가지고 또 기업체로서 뭐 어떤 기획이나 프로듀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작가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은 일반인들도 에이 공무원들 뭐 일 재미없어 뭐 잘 몰라 혹은 학계도 에이 뭐 교수들 뭐 잘 못해 뭐 못 가르쳐 이럴 수는 있는데 유일하게 산업계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데 아직은 왜냐하면 먹고 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목줄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쪽을 조금 아직은 좀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답을 모르겠네요. 어저께 그 잠깐 저희끼리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이제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통이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어제 저희가 그 웹툰 페스티벌에 향후 상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착한 기업상 그리고 좋은 PD상 막 그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업과 PD님들과 좀 거리감을 좀 좁혀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상을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주변에 다른 PD님들한테 이제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어제 좀 같이 들었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웹툰 PD 분들 입장에서 다른 곳에서 받는 상보다 작가분들이 직접 상금과 상관없이 명예롭게 또 그런 어떤 공로를 인정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상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 주실 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착한 어, 기업상. 저는 어제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운영진 방이라든가 이런 데 그 얘기는 해봤었어요. 뭐 지금은 골든 브릿지, 스페셜 브릿지, 뉴스타상 이렇게 있는데 뉴스타상에 해당하는 혹은 신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비주류 장르라든가 어떤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인사들 의미 있는 작업이나 결과물을 어떤 알아주든 말든 열심히 해온 사람들 주는 그 상을 좀 누리고 싶다. 그 다음에 그 기업 혹은 산업체 분명히 파트너인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어떤 작품을 열심히 띄우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딱 갔어요. 근데 모든 공과 영광이 작가한테 다 가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선배 중 하나는 IQ 점프 모습 기자님이었는데 작가는 기억하지만 또 기자님, 편집자님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작가들이 우리 다 같이 가난해가지고 뭐 우리 막 일당벌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덩치가 제법 커졌단 말이죠. 근데 계속 산소호흡기 우리한테 달아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좀 환원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또 유독 요 작가 쪽이 빈부격차가 세요. 그래서 근데 약간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조금 기성 작가 내지는 어떤 혹은 뭐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작가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먼저 어떤 적극적인 꼭 돈이 아니더라도요. 뭔가 뭐 발언이라든가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게 약간 서포팅이 돼서 우리도 어제 이런 상금을 이런 쪽으로 몰고 이렇게 볼까요? 제안을 했을 때 작가님들이 그래 우리가 상금은 양보하자 뭐 이렇게 좀 찬성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음 어워즈가 1년이니까 설득을 해보고 역시나 이제 제가 좀 갈대 같은 사람이라서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예. 좋은 예를 들어 좋은 PD상 혹은 뭐 좋은 제작자상 같은 게 만들어지면 모두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자기 PD는 추천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수상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새로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 직종에서도 그렇듯이 그 PD도 누구한테는 다 나쁘고 뭐 누구한테나 다 좋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상황이나 그 작품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어떤 작가님들한테는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작가님한테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모두에게 다 좋은 PD란 아마 구조상 어려울 거라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이 있고 작가들이 주는 상이라면 아마 많은 PD 분들이 좀 상을 받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상을 받은 PD님과 작가님들이 일하고 싶어 할 테니까 저분은 좋은 PD였어 그래서 일하고 싶어 할 테니까 어떤 그런 일적인 도움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가서 좀 좋은 독자상 이런 좋은 댓글. 예 좋은 댓글상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져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너무 좋은데요. 좋은 댓글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엄청 좋아요.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고 있었던 게 저 혼자 저는 이 연대 측이나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업체들을 위한 고민을 하는 줄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작가님들이 이 연대를 하지만 작가 보호 증진만이 아니라 진짜 상호 관계를 위해서 업체에 대한 고민도 하신다는 게 전 되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없었군요.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네. 술은 자주 먹죠. 잘하면 울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정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몇 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 조직이라든가 어떤 최전선에서 뭐 띄워주었던 그분들의 의사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작가들이 이 부분을 뭐 확대를 제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제 페스티벌로 키워보자, 예산을 10배로 해보자 이렇게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과연 그쪽 방향으로의 성장을 좋아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정말 지역의 특색 있는 작더라도 뭐 어떤 컴팩트하더라도 뭔가 그런 쪽으로 좀 내실을 다지는 걸 좋아하실지는 생각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아마 논의를 시나 진흥원이나 또 작가님들이 조금 머리를 맞대서 혹은 다양한 외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안에서만 또 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될 수 있으면 한 320회 정도. 오, 320회. 예. 그때까지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앙굴렘 만화전 같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작가분들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 행사 같은 경우도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분들이 사실 거의 다 일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웹툰이라는 콘텐츠 애정을 갖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시지만 언젠가는 그분들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 텐데 그분들이 만약에 또 웹툰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든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금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러니까 관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라는 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부산 국제영화제를 보면서 좀 많이 느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부산 만화영대가 조금 자생적으로 우리끼리 정말 이게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 320회, 500회에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어떤 정책 하나에 혹은 또 자금 때문에라도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 독립을 언젠가는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금 들어보니까 좀 무섭네요.
예.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저는 그 좋은 것만 봐가지고 진흥원 여기 부산정보진흥원에서는 진짜 정말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것만 지금은, 봤거든요. 너무 고생을. 예, 근데 이분들이 바뀔 수도 있겠군요. 예. 일단 뭐 저는 그 사실 답변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이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뭐 320회 이상으로 부산 웹툰 페스티벌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 관계자 분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시도에서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각 시도의 웹툰 페스티벌을 만드시고 꾸준히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하시면서 가끔씩 각 시도에 이런 어떤 웹툰 페스티벌들이 올림픽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한 번에 큰 전국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좀 잘 듣고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국내에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이제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페스티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시작을 다시 하고 그리고 또 모이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드네요. 여기에서는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미래를 그리다가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인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네이버에서 자동 채색 서비스가 돼서 화제잖아요. 그 AI가 영역 침범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부터 할까요? 오래 쉬어가지고 저는 그 작가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기가 새로 나왔을 때도 그냥 굳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고 이메일이 나왔을 때도 굳이 소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다 이메일 쓰고 전화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명의 혜택은 누리는 게 좋다라는 쪽이어서 그래서 그걸 쓰는 사람이 뭐 어쨌든 자기가 주인이니까 한다면은 그것도 오히려 그 작가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지금 컬러링 같은 경우는 저도 다른 분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오영석 작가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바뀌면 항상 그 완충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이 컬러링 작업이 그 생업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AI가 컬러링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 컬러링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뭐 효과도 비슷하다고 하면 저한테는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생업을 뺏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모두가 그렇듯이 좀 어떤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뭐 제도나 시스템이 잠깐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그 AI 컬러링 시스템이 되게 비싸게 판매를 한다든지 차라리 이 돈이면 그냥 컬러링을 맡기는 게 낫겠다 생각이 정도로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조금 완충 작용이 있어 준다면 뭐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요즘 뭐 이렇게 뭐 클립 스튜디오로 펜선을 따고 그다음 그 스케치업으로 배경을 붙이고 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좀 비슷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그림체 어떤 분위기들이 좀 다 비슷하게 나오는 성향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일부러 조금 더 수작업 느낌을 내고 좀 더 강렬한 컬러를 쓰고 배경도 일일이 손으로 다 손맛이 나게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런 뭔가 차이점을 두고 싶은 AI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중에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되게 비슷한 분위기로 작품이 흘러갈 거라는 예상이 되고 그럼 그걸 원치 않는 작가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마 이것도 이거대로 또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또 공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필요하신 작가님들은 또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그 어디까지 이게 발전이 될 것 같으세요? AI. 지금은 거의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작가님들이 요거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10년. 네. 어떤 걸 원하세요? 아니, 어떤 그게 너무 발전이 돼서 네. 심지어 그림까지 그냥 그려준다고 하면 그거는 생기지 못하도록 제가 길을 쓰고 막을 거고요. 어떻게든 막을 건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AI 웹툰 콘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 교수님께서요? 네네. 일단 오늘 마치고 술 한잔 하시죠. 지금 저희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작가님들이 그 콘티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정말 시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웹소설을 웹툰으로 이제 넘어갈 때 이게 분명히 언어가 다른데 이게 어떤 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를 콘티로 짰을 때는 그냥 텍스트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AI가 조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 먹지는 않을까요? 전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 전 대표님한테 그 스토리를 써주는 그것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미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네네네. 도와주는 있고 소설도 나왔죠.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거 뭐 한번 이거 읽어봤는데 들려버리네. 그 AI가 쓴 소설을 읽어봤는데 뭐 키워드 몇 개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문장을 만들더라고요. 아마 뭐 스토리도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자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 사람을 대체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뒤쯤에 은퇴할 것 같아서 저는 별 문제 사실 저도 비슷한 심정이긴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겠구나 이거. 네. 그래도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이제 선보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이게 발전을 하더라도 작가님들의 오리지널리티는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오리지널을 찾는 그 독자님들은 당연히 언젠가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할 것이고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AI가 아무리 그 발전을 해도 아마 작가들은 그걸 보고 고쳐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아마 AI가 해준 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AI가 오영석 작가님을 이길 수는 없겠죠. 그건 아닌데.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저희가 그럼 뭐 더 또 이런 얘기 어저께 많은 얘기가 오고 저는 갔었는데 이제 그 김한재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또 좀 약간 진지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제 그 웹툰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는 키워드가 저는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앞으로의 웹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어떤 장르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의 강한 경쟁자들과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도 조금 더 다양성 작품들, 장르들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한 이 다양성 장르에 대한 작가분들도 좀 활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대나 기회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일단 또 이런 다양성 작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장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작품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좋은 작품임에도 가려지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좀 세상으로 끌어올려 주려면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큐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웹툰 산업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전에 그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이제 ISBN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이제는 웹툰 산업이 독립성을 인정받고 또 웹툰 산업에 필요한 별도의 분류 식별 체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웹툰의 독립성, 산업의 독립성을 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큐레이션, 독립성 이 세 가지에 대한 뭐 한 가지 키워드만 갖고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어떤 제가 말씀드린 이 키워드에 대해서 또 동의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법적 지위 부분, 웹툰의 이제 그런 정의 부분,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웹툰 산업이 생긴 지 그래도 연수가 10년이 다 돼 가는데 다 돼 가고 지금은 또 네이버, 카카오 필두로 한국 웹툰 사업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지금 퍼뜨리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웹툰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확한 이런 법적 체계가 없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웹툰 사업이 이제 성장 이후에는 관리와 체계가 잘 잡혀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정말 이 법적 체계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웹툰 사업이 이 국세청에서도 정확히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들어가면 면세 사업이 되고 또 어떤 분야로 들어가면 면세가 아닌 사업이 되고 이렇게 막 정부 측에서도 혼란스러운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다 동의하고요. 작가로서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다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앙골렘 만화전에 가서 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웹툰이 주간 연재 시스템이다 보니 이게 볼 때는 좋은데 이야기 흐름도 빠르고 좋은데 결과로 뭔가 이렇게 혹은 뭐 책이라든지 뭔가 나왔을 때 다른 나라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어떤 이 퀄리티에 어떤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주간 연재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일본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 현지에서도 이게 너무 가혹하고 작품 퀄리티가 안 나온다라는 의견 때문에 다시 격주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주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 웹툰은 또 컬러 만화예요. 그 뭐 유럽이나 미국 마블 이런 데서 하는 굉장히 뭐 일주일에 한 페이지씩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컬러를 또 우리는 주간 연재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스템을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좀 다양성을 억지로라도 물론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다양성 만화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크게 뭐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억지로라도 다양한 혹은 경쟁력이 가득한 작품들을 좀 만들 수 있게 이게 이쪽으로는 어려운 그 산업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좀 다른 쪽이라도 이런 기회를 좀 줘서 작가들이 이걸 해도 먹고 살 수 있게만 좀 되면 이게 그냥 뭐 우리 작가들이 하는 그러니까 뭐 볼멘 소리 같은 건데요. 그래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작품들도 충분히 나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외국 작가랑 프랑스 작가랑 우리나라 작가랑 이 그냥 그림으로 이 뭐랄까요, 이 다이다이를 뜨면 다 실력은 절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물에서 늘 스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좀 작가로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연재 작가로서 한 10년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는지를 이제 몰라요. 늘 그냥 시간이 되면 끊고 넘기기 때문에 내가 배민기가 얼마나 더 그릴 수 있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말 앞에 말씀 잘 들었고요. 예전에 무슨 토론회인가 갔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산업계가 좀 방향을 틀어주시면 안 되냐, 약간 물꼬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생각이 들었던 게, 다양한 작품들이 예를 들면 주간 연재 시스템에 맞춰져 있지 않는, 자기는 예를 들면 담담한 얘기를 뭐 주간에 10컷 정도로 그리면서 또 어떤 겸업을 하면서 하고 싶은 작가가 있다고 쳐요. 그럼 이 트랙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편 만화 혹은 짧은 형태의 어떤 만화들, 스누피라든가 이런 사컷 만화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트랙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또 부산시 어떤 국장님 열심히 하시던 그 국장님 만났을 때도 부산 시립 교양악단 말고 부산 시립 어떤 교양 만화단 만들어 달라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독자들이나 산업체 쪽에서 방향을 틀면 인기가 있으니까 그쪽 장르와 그쪽 어떤 그림체들과 그것들이 살아남으니까 그쪽에 편중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양성 만화를 배치를 해놨는데 안 봐준다.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이 논리로 다시 빠지면 또 져요. 진다기보다는 또 말려요. 그러니까 왜 그 다양성 만화들은 산업적 결과를 꼭 내야 되느냐? 왜 꼭 어떤 의미 있는 경쟁을 해서 또 이기고 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뭐 어떤 약간의 기본소득이랄까? 약간의 발표할 수 있는 장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도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이 용기를 돈이 안 되는 분야라든가 캐시가 안 모인다든가 미리 보기 별로 안 해도 되는 정도 장르는 산업적 투자의 가치를, 메리트를 못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겠다. 옛날에 이제 사업체를 꾸리는 분들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뭔가 약간 밉고 야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기성세대들이 많아지니까 창업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그럼 리스크는 작가님이 안 지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럴 때 필요한 게 공적 자금이라든가 뭐 어떤 기업체 연합의 컨소시엄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캐파를 좀 보장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독자님들도 뭐 어떤 따로 뭐 펀딩 해주는 굿즈가 있다든가 인스타툰을 많이 봐주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활발한 리뷰 문화들 있잖아요. 어떤 공유하고 리뷰하고 어떤 독자들이 큐레이팅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인기 순위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30대는 뭘 많이 보는지, 이거 일단은 가장 핫한 궁금증일 테니까요. 근데 그런 리뷰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웹툰을 리뷰하는 웹툰을 연재해 볼까라는 생각도 가끔 들 정도로 이게 그 어떤 그런 재미가 조금 덜해졌어요. 약간 살벌해졌다 이거죠. 예. 그 오영석 작가님 이제 답변 주실 차례인데 제가 까먹을까봐 한마디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일단 다양성 만화 관련된 부분 제작 지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다양성 만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과 제작된 다양성 작품들이 세상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인수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뭐 이제 저는 그 한 가지 꼭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굉장히 가치 있는 작품들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유지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금 어린이 웹툰 플랫폼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말에는 이제 그 5, 60대 분들을 위한 전문 웹툰 플랫폼을 또 런칭 중입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 또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영석 작가님 답변 주십시오. 앞에 스케치북 막 들고 간 것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세 개 다 동의를 하고요. 뭐 장르 다양성에 관해서는 예전에 그 배민기 작가님이랑 같이 야구 만화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할 때 우리끼리도 그랬거든요. 야, 스포츠 만화하면 이건 안 돼라고.
근데 어쨌든 기회를 줘서 이제 하긴 했는데 댓글 반응은 괜찮았어요. 점점 갈수록 괜찮았고 그랬는데 이제 플랫폼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의 인내심이라든가 어떤 좀 페이지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전향적인 좀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저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1시간이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오늘 이 말은 하고 내려가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한 말씀씩은 없으실까요? 한 말씀씩만.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 네.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워낙 이렇게 풀고 싶은 보따리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지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너무 막막했고 기회가 더 된다면은 또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습니다. 부산에 자주 불러주십시오. 자주 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362회 나오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실까?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말씀을 잘하신 관계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